여러분, 올 여름 많이 더우셨죠? 근데 9월까지만 해도 덥다가 10월 되면서 갑자기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안부를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기후변화를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여러분의 돈 벌 기회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봤습니다. 올해는 엘니뇨와 라니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할 때마다 소수의 누군가는 조용히 돈을 크게 벌어가곤 하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후가 가져다주는 돈 되는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코트디부아르 등의 폭우가 내리면서 코코아 가격이 3배로 뛰었었습니다. 10년간 안정적이었던 카카오콩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 중 하나는 엘니뇨 현상 때문이었죠. 엘니뇨가 발생하면 곡물 가격의 편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원자재의 공급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올해 1분기는 엘니뇨, 그리고 2분기에는 엘니뇨에서 정상화가 되었고 3분기에는 라니냐로 전환되는 시기를 거치며 한국은 여름이 오래가고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빙과업체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이어서 올해 4분기에는 라니냐가 60-7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상당히 추울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라니냐가 오면 어떤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는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 5대양 6대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태평양인데요. 북극에서 남극까지 펼쳐져 있는 이 태평양의 면적은 무려 1억 6,52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구 표면 전체의 32%이자 바다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대륙의 전체 면적을 합친 것보다도 더 넓습니다. 이런 태평양은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기도 하고요. 따라서 지구 표면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기상현상도 태평양에서 비롯되죠. 산이 많은 대륙에서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지형에 영향을 받지만요. 태평양에서는 저항물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바람이 붑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면서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데요. 저기 남미 쪽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태평양에 일정하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은 항해수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항로를 발견하죠. 그리고 바다 위로 부는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분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항해를 나설 때 이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빨리 가기도 했죠. 상인들은 이 바람을 따라 큰 바다를 건너 무역을 하러 오갔는데요. 이렇게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주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니 태평양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게 되는데요. 태평양 표면의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자리엔 수온이 낮은 바다 바닥의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를 기상학에서는 위로 오른다는 뜻으로 용승이라고 해요. 이때 바닥에 깔려있던 영양분들이 해수를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죠. 또한 무역풍이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기 때문에 평소 인도네시아의 바닷물 높이가 남미 쪽보다 0.5m 정도 높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질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지면 엘니뇨, 강해지면 라니냐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질문, 무역풍이 약해지면 남미 쪽 수온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약해지면 태평양 중앙부의 바닷물은 서쪽으로 덜 밀리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해저의 해수가 적게 올라옵니다. 그럼 평소보다 수온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해저의 영양분이 적게 올라오니 고기도 잘 안 잡힙니다. 에콰도르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획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 예수가 주는 휴가라 생각하며 축제를 열어 쉬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말인 엘니뇨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엘니뇨가 발생하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동남아 쪽, 인도나 파키스탄, 태국 등과 중동 쪽, 그리고 중국 전역에는 폭염이 진행되고 중남미 쪽과 호주 쪽은 극심한 가뭄이 진행됩니다. 반면 미국 중부 지역은 평년보다 습한 기후가 형성되며 강수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곡물 가격의 편차가 커지게 됩니다. 작년엔 브라질, 인도, 태국 등의 가뭄이 발생하면서 사탕수수 수확량이 감소했고 설탕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특히 좋아하는 커피 가격도 급등을 했죠. 게다가 스페인에도 최악의 가뭄이 도래하며 올리브나무의 작황이 악화되었고 올리브유 가격은 80%나 상승했었습니다. 반면 미국 중부에는 습한 기후로 강수량이 증가하며 옥수수 풍년이 들었죠. 이러한 기후변화는 연쇄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오기 시작합니다.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하면 의외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옥수수의 1억 8천만 톤이 매년 바이오 연료로 만들어져 기름과 섞어서 주유되고 있죠. 미국 주유소에서는 2-15라고 해서 바이오 연료를 15% 섞은 기름으로 일반 기름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옥수수 바이오 연료 사용 비중은 2021년 16%에서 2022년 32%로 1년 만에 2배가 늘어났고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옥수수 풍작은 유가 인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원자재의 공급과 가격이 바뀌면 투자 포인트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후위기에 올라타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엘니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로 오면서 라니냐가 발생할 것 같아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약해지는 엘니뇨와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질 때 발생하는데요. 무역풍이 강해지면 남미 쪽 수온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강한 만큼 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은 동남아 쪽으로 이동하고 해저에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태평양의 수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니냐가 생기면 미국의 서부, 남부에서는 가뭄에 시달리고 호주와 동남아, 중국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죠. 중국은 올해 100년 만에 큰 홍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홍수 집계를 시작한 이후 올해 가장 많은 홍수가 일어났다고 해요. 홍수가 나면 곡물 가격은 올라가고 광산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광물 운송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여름에 라니냐가 생기면 멕시코만 일대에는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늘어납니다. 이번 10월 9일에 1000년 만에 폭우라며 괴물 허리케인이 만들어져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기도 했죠. 이 라니냐는 다음 달까지 발생할 확률이 71%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엘니뇨 끝물에 동남아 폭염으로 냉방 수요를 키웠고 이번엔 라니냐가 북반구의 강추위를 몰고 와서 남방 수요를 키울 듯 한데요. 이 말은 곧 전력과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을 이어가 볼까요?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갑니다. 알루미늄은 원재료인 알루미나 원가보다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알루미늄 생산 원가의 37%가 전기 요금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농산물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의 주 원료인 암모니아 질소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기 때문이죠. 암모니아 질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서 90%에 달합니다. 즉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수록 비료 가격도 뛰고 이 때문에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거죠. 더불어 곡창지에 가뭄이 닥치면서 콩과 밀, 옥수수 가격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두와 옥수수들은 대부분 가축의 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고기 가격도 치솟을 수 있겠죠. 호주와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폭우로 인해서 낙농업과 쌀 생산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브라질을 중심으로 또다시 원당 생산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 가격들이 오르면서 식품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고 우리들의 밥상 물가 또한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천연가스 선물과 농산물 ETF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건조하고 혹한의 겨울이 예상됩니다. 롱패딩이 잘 팔리는 의류업이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북반구의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력 및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어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고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드는 질소계 비료의 가격도 상승합니다. 그럼 비료를 쓰는 농산물 경작 가격이 상승하고 곡물가 역시 상승하게 되죠. 대두와 옥수수로 만드는 사료 가격도 상승을 하며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합니다. 결국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경제는 불안해지게 돼요. 그러면 자본시장도 같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도 인하가 아닌 동결 혹은 다시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투자의 시작은 기후를 예측하는 것부터인 듯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투자 포인트가 금방 눈에 띄겠죠? 빌 게이츠도 기후변화에 따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농지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 빌 게이츠는 대체 농지를 왜 사는 걸까요?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벨트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 벨트만 봐도 그렇거든요. 커피는 잘 자라는 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후나 토양 같은 것들 때문에 말이죠. 근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쪽 적도 라인에서 재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제주도가 있는 위도까지 올라오는데요. 문제는 이런 곳들이 커피를 재배하기엔 마진이 안 나는 땅이라는 겁니다. 더 비싼 걸 지어야 마진이 나는 땅인데 땅값이 비싸서 커피를 재배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땅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작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커피 공급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원두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커피만의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많은 작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땅을 찾아야 하는데, 저렴하면서 농사짓기 좋은 새로운 땅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농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기후가 반복되면 식품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 곡창지대를 가진 곳이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엔 주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라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요, 예를 들어 농심이라고 해볼게요. 밀이 풍년이 들어 밀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가 밀가루를 사오기 위해서 1년에 200억씩 썼었는데 이제는 100억만 쓰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100억은 어디로 갈까요?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000억을 벌다가 100억이 붙었으니까 회사 이익이 1100억이 되겠죠. 그래서 라니냐가 터지고 2-3년 뒤에는 식품회사 이익이 확 늘어나더라. 이런 식으로 식품주를 이해하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자, 라니냐가 발생하면 물가가 치솟고 사람들은 고물가로 힘들어하죠. 그리고 주가는 박살이 나요.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이 치솟습니다. 라니냐가 걸리는 해마다 대한민국 환율은 고점을 찍었어요. 식품 기업은 밀가루, 옥수수, 콩 다 해외에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안 그래도 2배씩 올라간 농작물을 환율 때문에 20-30%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럼 100억 주고 사오던 걸 260억씩 주고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 비용에 반영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올 때마다 적자가 계속 나죠. 어쨌든 힘드니까 소비자 물가에 전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라면 1000원 하던 걸 1300원, 1400원으로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곡물가가 확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원가가 줄어드는데 소비자 가격을 같이 내릴까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죠. 식품회사는 이때 마진이 크게 납니다. 보통 이 딜레이가 라니냐 후 2-3년 정도 걸려요. 이런 딜레이를 계산해서 주가가 떨어진 탄탄한 식품회사를 미리 투자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라니냐가 주는 투자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2011년에 라니냐가 발생하고 2-3년 후 식품주 주가는 대부분 10배씩 올랐었습니다. 곡물가가 내리고 환율도 내리는데 히트작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면 그 투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까지 기후가 가져다주는 기회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라니냐가 발생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면서 과거엔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 생각을 확장하고 또 연결지어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오늘 내용이 돈공부가 되고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어치버였습니다.